수출이 늘면서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상수지가 전달보다 15억 2천만 달러 늘어난 16억 9천만 달러를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휴학 중인 대학생이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에게 인턴 참여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서울 세곡2, 남양주 진건 등 2차 보금자리 주택 6곳에 지어질 18,000여 가구에 대한 사전 예약이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금융당국이 법규가 아닌 행정지도를 금융회사에 남발하며 규제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행정지도 시 존속기한이 최장 1년임을 명시하고 기한 연장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전 세계 증시를 현재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2%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유럽에서는 3% 넘게 급락하는 그런 국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닝 시즌을 또 맞아서 LG전자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G전자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끌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은 실적을 내놓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 핸드셋 분야에서는 좀 저조한 실적을 내놨다는 평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죠.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연고점 경신대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고요. 그렇다고 숨고르기 장사라고 보기에도 하락폭이 큽니다. 현재는 19포인트 내리면서 173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중구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미국 다우지수가 11,000선을 내줬습니다. 그리스 신용등급 하락이 충격으로 작용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33포인트 내리면서 1716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연기금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는 1730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2,90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외국인이 600억 원 이상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까지 상승 지속하다가 7거래일째인 오늘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2포인트 내리면서 516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중구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10선을 내주면서 509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51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개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40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이 1억 원, 외국인이 11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도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정부가 구두 개입 의지를 밝히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그리스 신용 위기로 인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8원 50전 오른 1188원 6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볼까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 1% 내리면서 83만 원 내줬습니다. 82만 1,000원 기록했고요. 금융주인 신한지주와 KB금융 그리스발 악재 속에 오늘 3%대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어제에 이은 강세 이어갔었는데요. 지금은 하락으로 반전한 상태입니다. 약보합에 거래되면서 26만 1,500원 기록했고요. LG전자 호실적 발표하면서 장중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오늘 두드러지는 종목인데요. 3일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대거 순매수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4%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LG디스플레이 역시 오늘 2%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오늘도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의 매수 이어지면서 오늘도 장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SK브로드밴드 어제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반등 시도한 모습입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태웅은 어제 상승했었지만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메가스터디 오늘도 역시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동선은 지금 현재 보합에서 머물러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오늘 주목됩니다. 내일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SK컴주도 오늘 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보이는 업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바로 금융주입니다. S&P가 그리스와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우려에 증권주와 금융주들이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주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금융이 1%대에서 하락 조정받고 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3%대,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4%대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증권주들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2%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5%, 그리고 대우증권도 3%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그룹주들도 낙폭이 많이 큰데요. 채권단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설에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 현대상선은 6%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역시 5%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세 꿋꿋하게 지속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백신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백신과 파루가 3%대 급등하고 있고요. 이글백과 제일바이오 역시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스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천에서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재조명받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운 운임지수가 급등했다는 소식에 급락장 속에서도 상승 반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상선은 현대그룹주 폭락과 함께 소폭 6%대 조정받고 있지만 STX 페노션과 대한해운, 한진해운까지 강보합에서 1%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했던 LG전자 장중에는 하락하고 있었는데 상승 반전이 됐고 이 상승폭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13만 원 선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BDI 지수가 급등을 했죠. 6% 넘게 급등하면서 3,200선을 훌쩍 또 뛰어넘었습니다. KPU 지수도 같이 급등하면서 이게 또 영향이 됐고요. 우리 해운주들도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업종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더욱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변수에 좀 우리 증시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장중에 30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거든요. 오늘장 특징 한번 정리해보죠. 네, 우선 지난 1월 말에도 시장에 제기가 되었던 남유로 재조정 위기 문제가 다시 한번 시장에 등장하면서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에 어떤 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종합주가지수가 약 12주 연속 상승을 보여왔었고 지난 10주간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8주 이상의 상승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다소 좀 시장의 수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던 가운데 어떤 단기 변동 요인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낙폭을 빨리 만회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한 어떤 수급 불안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점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때 30포인트 넘게 하락했었던 종합주가지수는 IMF의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 등이 제기가 되면서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까지 어떤 주식 그리고 상품 등과 같은 위험자산 선호가 상당히 강해왔었는데 이런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쏠림에 대한 부작용이 시장에서 나타남으로써 전반적 시장에 충격이 있었던 점을 오늘의 특징상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재정 위기가 전 세계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번 문제를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증시를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네, 우선 신용평가 기관들의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다는 소식은 시장에 문제를 던져주었다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재정위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채 신용 등급을 조정하게 됨으로써 이제 국제기구들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의 조건 그리고 국채 발행에 대한 이 금리를 결정시켜 줌으로써 이제 해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라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5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그리스 정부의 자구안에 대한 계획 그리고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 정상회담을 통한 이번 남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어떤 해결 의지가 시장에 등장하게 될 경우 오늘의 충격은 또 단기에 그칠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가 어떤 글로벌 경기에 미치게 되는 어떤 문제의 확산을 우려하는 측면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해결의 의지가 어떤 전개 방향으로 찾아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우리 증시 1% 넘게 급락하면서 대형주도 많이 떨어졌고요.
많은 분들께서 한번 낙폭 과대주를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업종 중심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종합주가지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어제도 이런 양상은 나타나 주었지만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기간이 길었다는 점, 단기적으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주가 수준의 매력을 더 크게 느끼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어떤 앞으로의 지속력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어떤 업종의 구분을 두지 않는 낙폭 과대주에 대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관심을 계속 유효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화학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일부 업황 회복 그리고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이미 선제적인 어떤 주가 회복 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최대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여전히 그 시장에 던져진 어떤 불확실 요인이 당분간 시장에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이런 변동 요인 등장에 따른 일정 부분의 어떤 현금 비중을 확보한 가운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라고 한다면 유럽발 재정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역시 전 세계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어제 6%나 내려서 2월 전저점이 붕괴됐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그 저점을 형성했었던 2009년 3월의 지수 때까지 또 하락이 우려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포르투갈 역시 그 다음 타자로 지금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5% 이상 내렸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2월 전저점 또 붕괴됐고요. 스페인이 4%, 이탈리아가 3%, 영국, 독일 마이너스 2%, 미국이 1% 후반 줄줄이 다 내렸는데 부실한 순서대로 하락했다고 보면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움직임은 시간대별로 보면 단순하게 유로존 부실 영향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재료가 좀 많았습니다. 미국 시장 개장 때 유로존이 이미 2% 가까운 하락세에 영향받아서 미국 시장도 초반에 1% 가까운 하락을 보였지만 주택 관련 소비 관련 지표 발표하면서 반전을 했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는 케이실러 리포트가 4년 만에 지표 반전했다고는 하지만 부진한 양상이 좀 이어졌고요. 소비 지표가 예상대로 좋게 나오는 모습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장 초반에 상승 반전까지도 나타났었죠. 그 이후에 나온 재료가 그리스, 포르투갈 신용등급 하향하는 소식 나오고 또 골드만삭스 청문회 등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 볼 수 없는 것이 그리스, 포르투갈 문제는 미국 시장 장 초반에 이미 영향 미친 그런 상황이었고요. 골드만삭스 문제는 골드만삭스 주가가 말해주듯이 어제 플러스 시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내렸나 잘 살펴보면 오히려 버냉키 발언 중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언급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감축되지 못하면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 이 얘기인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 문제는 그 자체 문제보다 확산이 문제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스튜피드라는 경제 신조어의 U자에 해당되는 국가가 UK냐 US냐 하는 문제가 어제 버냉키가 거론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미 국채 입찰에서 최근에 이제 미 국채 인기가 떨어지면서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그래서 시장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 점인데 어제 버냉키가 언급했듯이 신뢰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미국도 의심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언급한 거죠. 하지만 미국 FOMC 회의의 성격이 시장과의 의사소통의 의미도 큰 부분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국채 문제를 불거뜨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버냉키가 미리 언급을 해버리면서 시장에 선반영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FOMC에서 또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반전시키면 미 국가 채무 문제를 시장에 반영을 어느 정도 시키면서 넘어가는 립 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가 또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버냉키의 언급이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또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현 시점에서는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당장은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용 등급을 좀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은 마치 10년 전에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그 종합상사에서 국제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직접 체험을 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국가 신용 등급이나 은행의 신용 등급이 실제로 강등되기 훨씬 이전에 해외 주요 은행들과 그 불안한 국가의 은행 간의 금융 한도에서 제약이 먼저 발생이 되고요. 점점 금융거래 한도가 축소되다가 나중에는 끊어지게 되거든요. 해외 은행하고 이제 크레딧 라인이 끊어지면은 돈이 있어도 기업이나 국가 간의 거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신용등급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과거의 역사에 나오죠. 그리스는 이미 한참 전에 이러한 상황이 도래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4월 초에 그리스 은행 신용등급 하향 발표가 있었죠. 이것이 확정되고 이제 공개된 것이 4월 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다 벌어지고 있었고 세계 금융시장은 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IMF 지원 자금을 받은 나라가 신용등급 하향된 것은 좀 단순하게 봐서 부실 문제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이전되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실전에서 악재 발생 시에 이제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항상 이런저런 나오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국 펀더멘탈 걱정 없다, 뭐 상대적으로 싸다 이런 논리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그냥 주식 보유하자 이런 막연한 대응보다는 현재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향후 포트폴리오 구성에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을 보면은 조정 시 어떤 대응을 할지 또 가장 중요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향후 대응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노출된 이야기죠. 악재라고는 한데 이미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느닷없이 이렇게 주저앉았단 말이죠.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확히 좀 짚어주시죠. 예, 호재성 재료에 오히려 눈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 알려진 뉴스 중에서 아까 앵커께서 맨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던 BDI 지수가 상승했다는 얘기, 이것이 이제 중국 철강 업체들의 철강석 수입의 영향이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케이프사이즈 운임이 급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이 바로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나막스보다 이제 핸디보다 이제 더 민감한 뉴스로 봐야 되는데요. 배 용선 계약에서 이제 사이즈로 구분할 때 핸디가 이제 제일 작은 급이죠. 한국하고 중국 정도로 이제 자주 오가는 한 15,000톤짜리 이제 작은 배고요. 파나막스는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서 이제 파나막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6만 톤 정도 되죠. 케이프 사이즈는 파나막스급보다 커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최남단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을 돌아서 운행할 만큼의 아주 큰 배입니다. 10만 톤 이상의 배죠. 따라서 이 사이즈의 용선 계약이 그동안 부진하다가 운임이 급상승했다는 점, 결국 경기 속도의 속도도 가속이 붙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어제 미국 소비지표 호정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 긴축 문제나 유로존 국가 채무 문제는 앞으로 더 불거지고 더 강도가 세질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당장 우려하고 실전에서 시장 대응할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장 초반 폭락에서 시장이 낙폭을 줄일 때 상대적으로 빨리 돌아서는 종목이 있죠. 대기 매수세가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찾아보시는 종목들 1분기 실적 호전주 중에서 핵심인 LED 종목하고요. 원자재와 더불어서 화학업종 내 대표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 있고 폭락되는 매수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주도 말씀을 해주셨고 LED 관련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힌트를 살짝 저희에게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종목군을 한번 선별하는 작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언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더 해주시죠. 오늘 같은 저점대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일선 정도 이동평균선으로 5일선 정도 떨어졌었던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좋은 매수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화학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다 하면 제일모직이나 LG화학 어제 거론했었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LG상사 같이 자원개발 관련주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이런 종목들 좀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께서 오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인이 우리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시황 어떤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는 이제 그리스와 이제 포르투갈에 대한 신용평가사라고 할 수 있는 S&P가 등급을 하향 조정했죠.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증시에 이제 큰 폭 급락 이런 부분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IMF 쪽에서 그리스에 대해서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요, 낙폭을 조금씩 축소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상의 큰 흔들림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들 700억 가량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선물 쪽에서의 지금 9천 계약 이상의 순매도를 통해서 해치성으로 지금 커버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71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3,45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1,50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간만에 매도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100억 정도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개인들 15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소폭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기관과 외국인들 어떤 종목을 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꼭 짚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중심으로 거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사면서 이 가격 상승률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눈에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는 LG화학이 상당히 좀 상승폭이 큽니다. 지금 5% 이상의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매수 규모도 상당히 좀 크게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14만 8천 주의 그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NHN도 지금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0원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만은 다소 지금 확대를 해놓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포스코도 저점 매수 개념의 순매수 확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도 상당히 좀 매수를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인프라코 0.6%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순매도하는 부분인데요.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 교체 차원의 이제 활발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생명이 이제 46만 주 외국인들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KT 그리고 삼성 SDI, KB금융, 현대제철과 LG전자 쪽으로 순매도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내에서의 그 종목 바꾸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 순매수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매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좀 어느 정도의 그 편식은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LG전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매수하고 있고, 삼성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그리고 LG와 현대차 순으로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순매도하는 종목들, 여전히 안 좋은 전망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순매도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과 LG화학, 삼성 SDI, SK에너지, 현대증권, 대우증권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지수가 눌림목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에서의 증권주 매도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동시매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시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상승률이 큽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32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76억의 강한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LG, 두산인프라코어, 신한지주 쪽으로 계속해서 순매수가 이어져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롭네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순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베스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을 갖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모멘텀과 함께 여전히 추세 라인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일단 중국 관련한 이제 그 긍정적인 실적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상당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권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LG입니다. LG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좀 LG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장대 양봉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이제 발생이 된 거고요. 계속해서 관심권으로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17만 2천 원의 고가의 형성 이후에 조금 눌리고 있죠. 이런 부분 생각해 봐서 여전히 추세선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장대 양봉을 또 실어주면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6,300원을 단숨에 좀 넘어설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LG 현대모비스, 그리고 NC소프트가 오늘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꼽아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어떤 종목을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의 그 업종 내에서의 교체 매매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LG 디스플레이 쪽이 일단 단기적으로 한 이틀 정도의 조정 이후에 나오는 오늘 지수 대비 강한 상승률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재차 그 강세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당사의 1분기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44,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장대 양봉 흐름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용 PC 교체 수요에 따르는 패널 주문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LED TV용 모듈 쪽으로 상당히 좀 부가가치가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도 1분기와 같은 서프라이즈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오늘 장대 양봉 형성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추세 유지가 되면서 종합지수하고는 다르게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45,850원인데 45,000원까지 박스권 하단부를 두시고 분할 매수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이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좀 높게 잡겠습니다. 55,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55,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재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3,500원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21선이 하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백스팔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문자 메시지 보낼 곳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종목 또는 앞으로 보유를 하고 싶으신,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해서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황 자체는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눈여겨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또한 그 실적이 급속히 좋아지는 종목들은 1분기에 충분히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 그 네오이즈 게임즈가 해외발 그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올해 그 로열티 매출로만 1,000억 원 이상을 거둘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9분기 연속 실적이 호전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차트상으로도 오늘 그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아주 강한 모습으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고 보고 공략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오늘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이러한 저점 라인을 지켜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그 보혜 양조. 지난번 한번 그 18,000원 부근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있는데요. 최근에 자회사인 창해 에탄올이 GS 칼텍스와 바이오 에탄올 관련해서 제휴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보해 복분자주가 잘 팔린다 이런 점에서 착안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조정을 잘하고 이런 그 실적 호전 기대감 때문에 박스권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가 감소하면서 바닥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25,500원 정도를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한번 준비를 다시 한번 해보셔도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삼형화학 연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 호전이 그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월봉상 보시면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직전에 고점이었던 그 17,000원의 그 월봉상 고점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단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삼형화학. 수익이 지금 한 30% 넘게 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눈에 익은 종목이네요. 이 보혜양주도 있습니다. 뭐 이들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 한 종목 골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역시 그 제일 탐나는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업이익률이 27%에 달하고 또한 게임 부문에서 중국에서 2위를 하는 게임에 그 로열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게임 시장이 해마다 35% 정도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로열티 매출이 아주 급격히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회사고요. 현재 그 박스권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박스권 고점인 45,000원 돌파가 기대가 되고 그래서 목표가를 한 5만 원 정도 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오늘 마이너스권 그 매수는 좋았었는데요. 오늘 플러스로 전환이 돼버렸죠. 현재가에서 매수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지지 라인은 지금 37,000원, 21선 부근인 37,0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인식이 되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보시면서 비중은 한 30% 실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오이즈 게임스, 스페셜 포스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이 있죠. 앞으로도 매출이 기대된다.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문자입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종목 빠르게 살펴보죠. 지금도 문자가 폭주하고 있는데 인기를 좀 실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첫 번째 종목 다사로봇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4,147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다사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한 그런 정부 정책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그렇게 시세를 주는 그런 약간 테마성의 로봇 관련 주고요. 우선 다사로봇 그 차트를 보시면 우선은 로봇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급등하고 지금 최근은 그 시세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지금 사셨던 가격대가 이제 좀 급등을 하셨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지만 지금 보유 비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정부 쪽에서 유치원 로봇이다 아니면 교육용 로봇이다 그런 로봇 관련 정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우선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선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수익률 크게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쪽은 아직 현실적으로 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사셨던 가격대 위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한 4,400원까지는 우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보시면 안정적인 지금 뭐 이평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 가격인 3,330원까지는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4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다사로봇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4만 9천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정확한 비중은 따로 적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셨는데 3910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현대 미포조선도 한번 살펴보죠. 예.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뭐 조선주들 얘기도 해드렸지만 우선은 시황 자체가 굉장히 그 엑설런트한 시장은 아니고 최악의 상황에서 차트상에서 보시면 우선은 뭐 주봉 자체를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주봉 자체를 보시면 그런 안 좋았던 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주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흐린 날씨까지 비 온 날씨에서 흐린 날씨까지 마치 오늘 날씨 같죠. 이렇게 어느 정도 흐린 날씨까지만 돼도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차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봉을 보시면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한번 조정을 줬다가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 같은 걸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 쌍매수도 강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선은 홀딩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보유 비중은 모르겠지만 급등한 날 조금씩 뭐 수익 실현 하시는 건 좋대. 우선은 수익을 끝까지 한번 실현을 해 주시라. 우선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때는 뭐 조금 올라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가격대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봉 같은 경우 봤었을 때는 우선은 그 주봉상에서 17만 2천 원을 만약에 뚫어준다고 하면 또 한 차례 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까지 우선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세가 만약에 더 진전이 된다고 하면 수급을 우선 보시고요. 이 이상의 가격 뭐 한 20만 원 선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살펴봤습니다. 조금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동국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 동국산업 지금 주가 자체가 오늘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급락세가 나오긴 했는데 코스닥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낙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동국산업의 낙폭이 큰 것 같은데요. 예.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오늘 추가적 뭐 악재성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네. 대신에 차트상에서 보시면 우선은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을 했다가 쉬어졌다, 급등해줬다, 쉬어졌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그 파동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이 그런 모습을 지금 우선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게 기본적 그 기술적 차트 중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거래량은 수반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는 유효하다고 우선 보셔도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때는 이평선까지는 우선은 가능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 우선은 6,000원대까지 우선 보셨다가 이때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고 하면 더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후성 살펴보도록 하죠. 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후성. 손실이 꽤 있으시거든요. 예. 1.3% 정도 하락한 3,73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후성은 또 어떻게 할까요? 후성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탄소 배출권이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매출 쪽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좀 너무 미래지향적이라는 그런 그 차트 움직임이 우선 보이고 있고 차트를 보시자고 하면 우선은 이평선은 우선은 위에 있는 게 좋은데 우선은 차트상에서 한번 깨졌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보유 비중은 한 40%에서 20% 정도. 만약에 내일도 밀린다고 하면 이 차트가 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금 위쪽에서 다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후성 같은 경우는 우선은 내일 움직임 안 좋을 경우에는 좀 보유 비중 줄이셨으면 좋고 만약에 내일 다시금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선은 뭐 한 3,900원 선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00원 선까지요? 예. 아, 손실이 좀 크신데 예. 여기에서 그래도 좀 수익을 좀 빨리 내거나 아니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예. 중간에 물타기라든지 예. 여러 가지 전략을 또 구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타기 전략이 지금 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수성을 4,800원에 네. 사셨기 때문에 지금 뭐 물타기 전략은 유효합니다. 손실률이 크시기 때문에. 네, 비중이 지금 40%. 예, 40%신데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네. 보통은 갖고 계신 비중 중에 한 50% 정도 더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비중이 뭐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제가 원리 원칙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천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철저하게 원리 원칙에 대한 예, 말씀을 예, 또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예, 예. 후성 한번 살펴봤고요. 한국 주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 주강 40% 비중을 가지고 있고 5,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 주강 지금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1% 정도 오르면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분 역시 손실이 좀 있으신 상태에서 예, 예. 시장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그 예. 종목이거든요. 예, 예. 한번 살펴보죠. 한국 주강이요. 한국 주간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우선은 뭐 한국 주간 같은 경우는 보유 비중이 한 40% 정도 되시고 매수 가격이 지금 5,500원. 언제 또 급등을 하셨을 때 아마 사셨던 걸로 좀 사려가 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보면 지금 밀린 상태에서 지금 200일선에서 지금 어느 정도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일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 만약 200일선이 깨졌다고 하시면 차트가 우선 깨졌기 때문에 우선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격대는 지금 뭐 한 5,250원 선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 차트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고 하시면 사셨던 가격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 상승 움직임이 세다고 하면 여기서 한 플러스 1, 2% 정도 수익 내시면서 우선 현금 비중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대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2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수익이 있으신가 했더니 이분 역시 좀 손실을 입고 계시네요. 1.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삼성중공업 최근에 수주 소식도 들려왔고 그래도 우량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주들 중에서는 플랜트 비중, 뭐 사업 구조 자체가 상당히 뭐 조선업 중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에너지 뭐 그런 관련주들, 그런 시추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주를 받더라도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아까 뭐 현대미포조선 보셨다시피 조선 비중이 높은 게 더 탄력은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비중이 안 좋았기 때문에 탄력이 더 좋았던 거고 삼성중공업은 대신에 빠진 게 좀 덜합니다. 현대미포조선 그런 종목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포트폴리오가 좋기 때문에 우선 상승 쪽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아무래도 한 4만 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선은 포트폴리오 비중도 적당하시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 자체도 적당하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8% 정도 내리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26,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4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메리츠증권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두 번이나 문자를 주셨는데 네, 메리츠증권 1,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9883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증권주들 뭐 최근에 또 각광을 받았던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 조금 오르락내락 시소게임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죠. 일단은 메리츠증권 한번 살펴보죠. 예.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인데 네.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가 지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는 장이 만약에 가준다고 그런다고 하면 우선 한번 좀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우선은 가격대가 1,350원 선에서 지금 갖고 계신데 지금 우선은 흐름은 안 좋습니다. 흐름은 안 좋지만 우선은 차트가 깨졌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이거 같은 경우도 내일의 좀 시세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내일 시세가 만약 밀린다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유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한번 내일 상승세가 있다고 하면 5일선에 올라갈 확률이 저는 60% 이상이라고 우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우선 사셨던 가격대 이상까지도 우선 바라볼 수가 있겠고 그 가격대로 본다고 하면 지금
한 1,660원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뭐 안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우선 시세가 강하게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목표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목표 가격은 지금 1,700원 선까지. 1,700원 선까지요?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내일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죠. 네, 일단 1,700원 선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CTC 바이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어제도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이번 상담을 못해드려서 좀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다시 또 문자를 주셨네요. 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부산 싱글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제발 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아주 정확한 상담을 좀 부탁드리죠. 손절가부터 목표가까지 정확히 목표가까지 해드리고 또 멀리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으니까 좀 더 성심성의껏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셨던 가격대가 좀 가슴이 아픈 가격대네요. 이쪽이 제일 우선 올랐다가 빠지는 순간에 그때 매수를 좀 하셨고 아마 좀 놀라셨을 겁니다. 이쪽이 왜냐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제역 쪽이다 그런 쪽이 나올 때마다 시세를 주고 있는데 사실 중앙백신이라고 종목인데 그것이 좀 대장주로서 탄력이 더 있기 때문에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제역 쪽으로 뭐 국가 차원에서는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시면 수혜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CTC 바이오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줄이는 건 어느 정도로 줄이는 게 좋을까요? 비중이 지금 뭐 CTC 바이오 같은 경우 한 30% 정도 갖고 계신데 이쪽 같은 경우는 우선은 좀 부담이 되시는 비중이기 때문에 한 20%에서 한 15% 정도까지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지금 뭐 대형주들 중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갖고 가시는 쪽이 낫지 않나 하고 가능하면 이런 뭐 질병 관련주들 뭐 악재에 관련된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좀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정해드리고 싶은데 이쪽은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많이 불러드리기 좀 힘들고요, 단기적으로. 우선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만약에 좀 좋게 흘러간다면 뭐 8,600원 선까지는 볼 수 있지만 우선 보증은 좀 줄이신 다음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더 좋은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손실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렸고요. 일단은 비중 조절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좀 대형주 쪽으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비중 줄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한 20% 정도로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TC 바이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화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주셨네요. 42,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화. 최근에도 한번 저희가 짚어드린 적도 있고 관심 종목으로도 한번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화 살펴보죠. 한화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삼성생명 쪽에서 이제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대한생명 쪽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업황 자체는 한화 같은 경우는 우선 워낙 안정적인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승 쪽으로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차트를 보시면 강하게 3번 음봉이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선은 어느 정도 상승 움직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우선 사셨던 가격대가 지금 42,400원 정도 그리고 비중은 30% 정도면 이상적이라고 우선 보고 있고 빠졌지만 우선은 기다려주면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선은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지켜보자고 한다면 지금 47,000원까지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이거 같은 경우 우선은 보유 비중을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지금 이평선에 안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비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전에 낮았던 가격대인 39,800원 선까지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우선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셨다가 다시금 재매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부터 목표가까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간이 또 중요하겠죠. 오랫동안 갖고 있기도 지루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5월 초에 삼성생명 이제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선 시세를 줄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우선은 5월 첫째 주까지는 우선은 기다려 보시면서 그때쯤이면 아마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오늘 2.2% 정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은 하지 마시고요. 47,000원 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저희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죠. 한화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화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KC텍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뭐 문자를 상당히 많이 주셨네요. 한 4번이나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5,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목표가가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이 KC텍도 한번 살펴보죠. 예, KC텍 같은 경우는 우선은 차트를 우선 보신다고 하면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차트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량의 거래를 수반되면서 5일선에서 안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강하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어느 정도 뭐 수익 실현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수익 실현 하되 우선 올라갈 때는 꺾이는 걸 보는 순간 현금을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5일선에 안착할 때까지는 우선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우선은 컴퓨터를 자주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본다 그러면 캐시텍 같은 경우는 뭐 우선은 계속 상승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뭐 정확히 찝어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최고치 7,000 원선을 만약에 깨준다고 하면 뭐 7,000원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을 정해주신 것보다 5일선을 깨지는 순간 그럴 때 한번 현금 비중을 늘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세를 즐겨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상당히 좋겠네요. 그렇죠. 이분께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럴 때일수록 잘 지켜보시고 시장 대응을 좀 더 신중히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정 대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문자가 예. 좀 폭주를 하고 있는데 예. 인기를 좀 실감하고 계시나요? 아유 요즘 오늘 또 빠마까지 하고 왔는데 잘 보려고 아유 너무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재미있으신 예. 분 같습니다. 이 지금 관심을 그대로 또 저희가 가져가야 되겠죠? 예. 뭐 이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죠. 관심 종목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컴즈입니다. SK컴즈요? 예, 네. SK컴즈 같은 경우는 SK커뮤니케이션즈, 그러니까 SK 계열사 중에서도 이제 싸이월드나 네이트 쪽 그쪽 이제 홈페이지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싸이월드랑 네이트 이제 홈페이지가 합병이 됐었습니다. 합병이 되면서 그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 같은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 싸이월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 이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매출과도 연결될 수가 있고 여기서 왜 이렇게 강하게 지금 가고 있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네이트라는 그 사이트를 네이버와 다음 그 이상으로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는 그런 신세대 그런 뭐 홈페이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18,4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 한 2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업체가 있는데 퍼가 50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퍼 같은 경우는 우선 2만 원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SK컴스 살펴봤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몇 개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예. 몇 개가 좋을까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거는 뭐 자녀 몇 명 낳는 게 정확하냐. 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이는데 네. 그 가정 상황에 맞게끔 자녀를 꾸리듯이 네. 종목 수도 그 분한테 맞게끔. 왜냐하면 네. 너무 많으면 이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적으면 또 수익률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4개에서 한 5개 정도. 4개에서 5개. 예. 네. 그 정도 우선 갖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지금 같을 때는 포트폴리오에서 좀 더 팁을 드리자고 하면 우선 주도주들을 좀 즐기셔라. 대형주장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뭐 IT나 뭐 2차 전지 쪽 네. 종목 뭐 LG 화학이나 SDI 그다음에 뭐 자동차 쪽 현대모비스나 뭐 기아차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SK컴즈나 뭐 네. 제너시스텐저 그런 종목들을 편입을 한다고 하면 수익이 났을 때는 굉장히 즐기면서 갈 수가 있고 네. 오히려 손실 났던 거를 손절을 하고 가는 것들은 가는 그렇게 포트폴리오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4종목에서 5종목을 한번 가져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 여러 가지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가 하나 들어왔네요. 한국 주강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좀 전에 한번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내용을 잘 못 들으셨다면은 지금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VOD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주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